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때 지향은 네. 조금 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들으러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자체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존의 어떤 정책 서비스를 전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서 면정을 기획하는 기능은 행정복지센터에 없어요. 이제는 나와야 된다. 뭐가? 주민자치 법제화가 주민세를 다 줘야 돼요.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알고 해결책도 그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에는 그 해답을 알고 있어요. 농촌에서 네. 왜 또 주민자치냐, 도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농촌 지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면 지역은 너무 공백이 많거든요. 그런 영역들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자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는 동에 살지만 그래도 20%는 여전히 읍면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라도 아직 살맛이 있는 읍면살이에 대해 부드럽고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자분자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분자분 진행을 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자분자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야기 주제는 주민자치회입니다. 2013년 도입된 주민자치회는 읍면자치의 척박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풀뿌리처럼 꿋꿋하게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주민자치회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읍면의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풀뿌리처럼 꿋꿋하게 읍면에 뿌리 내리며 자치를 모색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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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를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돌아가면서 우리 전종훈 선생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 정미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종훈입니다. 전에는 6년 동안 고대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올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미면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희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장곡면 주민자치회가 20년, 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1기 주민자치회 3국장으로 일했고요. 지금은 그냥 1개 주민자치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농사 배우려고 내려왔어요. 2013년도에 내려와서 14년도부터 장곡면에서 살았는데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업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게으르고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을에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신 건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국에서 역할을 하셔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했던 경험들을 나눠주시면은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시게 됐고요.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주민자치회는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이번에는 소희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길게 소개를 해주셔도 돼요. 네, 아마 이거 읍면자치 같이 하는 이제 마을학회 일소공도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농촌에서 농민 연구자, 농촌 주민들이 직접 농업 농촌 문제를 이제 학습하고 뭔가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학회 연구소였고요. 그때 2019년 20년도에 장곡면에서 이제 연구소가 장곡면에 있다 보니까 좀 좋은 기회가 왔었어요. 직접 농촌 주민들이 10년 후에
이제 지역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보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구 프로젝트의 실무자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곡면 주민들 같이 만나서 장곡면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차근차근히 주민들이 같이 학습하고 역량을 쌓아나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민자치가 필요하겠다라는 합의를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얘기가 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때 충남에서는 주민자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장곡면에서도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어쩌면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라고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자치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네. 그랬을 때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연구 앞에서 우리 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치회가 만들어지니까 일단은 실무자로 또 자리를 옮겨가서 일하게 되면서 자치회랑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책임지자는 말빛. 마음에서. 네. 제가 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던 책임으로서 네. 이제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네, 우리 전종훈 선생님께서는 저는 저 직장을 퇴직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회사 경비로 나가고 있었는데 고대면에 전 항상 지나다니니까 고대면에 이제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거기 밑에 문구가 딱 저는 마음에 그냥 싹 들어왔어요. 선생님의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이 노하우를 우리 마을을 위해서 좀 봉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문구예요.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는 전 행정으로만 36년 동안 전 있었으니까 그걸 주민자치에 녹여버리면 좋은 어떤 저희가 있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행정을 사무직으로 있으면서 그걸 이제 주민자치에서 계획서 작성한다든지 사업을 실행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서부터 실행 또 정상까지 이런 어떤 일들을 쭉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회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뭔지를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자치회를 뭐냐 물어보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슬도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석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말과 같이 주민자치회는 바로 여러 마을에 있는 그런 어떤 사례, 네. 그런 어떤 개선돼야 할 사업들을 모아서 네. 하나의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일꾼이 모인 조직이다. 그래서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것을 주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지역사회 의사결정 기구이자 실행 조직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계획도 세우고 네. 그래서 이제 실행도 해가면서 네. 결과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칭이 붙은 것도 있고 네, 네. 주민자치회라고 붙은 것도 있는데 그 두 조직이 좀 다른 건가요? 사실은 주민자치회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고 네. 위원회도 조직이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로도 네. 사실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네. 지역의 일들을 기획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네.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의 어떤 그 일부 기능만 이제
대신 해주는 조직이었다면, 조직이었다면 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때 지향은 네. 뭔가 행정의 어떤 기능을 대신 해주는 그 조직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우리가 좀 스스로 정말 이렇게 주인 대표성을 가지고서 공공적인 일을 먼저 제안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되자라고 하는 그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 모든 지역에 다 주민자치회가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는 네. 거.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하는 전 신규 네네. 그런 어떤 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네.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돼서 활동하는.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법으로 좀 명시가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자체 조례로서 네네. 구성된 그런 어떤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임명권자가 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네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네. 지자체장이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어떤 조건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에 그거는 좀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그런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네. 주민자치회는 지자체의 그런 어떤 그 파트너십으로서 네네네. 동격 뭐 위치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이제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그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주민자치회는 뭔가 지자체의 어떤 사업에 협의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수립하고 뭐 실행도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희부터 그냥 간단하게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최근에 지난주에 주민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지역 전체 주민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장곡면에서는 일부러 2년에 한 번은 32개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총회를 하고요. 2년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집합식으로 하는 총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 이번에는 이제 마을로 찾아가는 총회였는데, 마을 찾아가서 자치회를 알려드리고 자치회 활동 보고도 하고 앞으로 장곡면에서 좀 함께 애써야 될 문제들을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리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각 분과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다 같이 모여서 정기 회의하면서 자치회 뭐 제안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나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읍면에 있다 보니까 읍면의 현실을 이제 이렇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읍면이 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인구 감소, 고령화, 그 마을 공동체의 활력이 약화된다든지 농업 기반이 점차 쇠약해지면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가 폐교 직전에 가는 그런 어떤 작은 학교들, 존립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안들을 주민자치에서 풀어가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어르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토의를 하고 논의해가면서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약간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대면이나 당진에서는 직접 주민자치회가 그런 활동을 한다면 장곡면은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자치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조직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실행 조직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팀들이나 단체들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네. 그 팀이 그런 이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게끔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르신 돌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고령화 가소와 이런 아동 이런 여러 가지 농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장곡면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데요. 뭐 어르신 돌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 분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문제를 좀 장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협동조합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를 열심히 이제 활동하던 생활환경 분과에서는 환경교육 같이 이제 공부하고 마을과 활동하다 보니까 환경교육 강사단이 생겼고 그분들이 연극단을 꾸려서 이제 환경교육 연극을 한다거나 이런 농촌 문제 연극을 하는 장곡면 유랑극단이 생기게 됐고 예를 들면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회 주도적으로 교육문화 네트워크라고 지역 단체들과 학교와 같이 이제 회의체를 계속 꾸리다가 작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 조직으로서 준비를 지금 사업 설립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갖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 실행 주체로서 이제 장곡면의 여러 조직들과 협의하고 그 조직들이 커나갈 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조력하는 역할을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대면과 장곡면에 최근에 주민들이 함께 좀 풀고 싶은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주로 없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요. 다 빠져나가지 네. 들어오는 인구가 없어서 일단 고대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부터 우리가 좀 지키자. 그래서 그 초등학교가 이제 2군데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면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큰 면이네요. 큰 면이네요. 부럽네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가 47명이고 초등학교 하나는 좀 비교적 100명 정도 돼요. 아니 되게 학생 수가 많네요. 역시 시네요. 시. 당진시잖아요. 야, 당진시야. 네, 네. 근데 중학교가 지금 56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버스로 외부에서 데리고 와요. 거의 80%가.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면에 살지 않는 친구들이 80%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10% 내지는 20%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키우자 해서 저희 고대면 슬로건이 온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슬로건을 갖고 해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 교육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 그래서 아동 돌봄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 만들기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지역의 그런 변화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 돌봄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우리 그 노인회와 같이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교과서라고 저희는 했는데 이제 교과서처럼은 전 아니었지만 고대면 지명에 따른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노인회와 주민자체가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돌봄에 와서 옛날 얘기를 해주고 역사를 얘기해주고 중학교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고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 마을이 학교니까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1년에 4번 정도 마을을 투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이렇게 뭐랄까 기분이 없이 이렇게 좀 써 보였는데 나도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니까 자존감도 향상되고 훨씬 밝아졌어요. 좀 많이 활발해졌다, 침투된 것이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 쌤은 최근에 네. 장곡에는 어떤 가장 큰 현안. 근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의 최근 한 2, 3년의 가장 큰 현안은 네. 장곡초를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예요. 예. 왜냐하면 학교 작년에 장곡면에서도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고요. 네. 당지는 정말 심해요. 장곡은 초등학교 하나만 있는데 현재 학생 수가 31명이거든요. 그래서 30명 이하로 떨어지면 좀 아이들과의 관계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총폐합 맞아요. 네, 절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난번 맞습니다. 팟캐스트 네, 저희 네. 장곡초등학교 선생님이랑 학부모 회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편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장곡초는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네. 저희 마을에서도 엄청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네. 같이 키우고 있어서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가장 큰 현안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네. 이제 마을에서도 좀 연로하시고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 좀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연결할 수 있을까? 서로 좀 돌보는 관계들, 살피는 관계들,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마을길 가꾸고 또 마을 간 협력해서 어떤 공동의 시설이라거나 장곡면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공동체 활동들을 잘 연결하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르신 돌봄이라든지 마을 공동 활동이라든지.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네. 주민자치회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잘 찾아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 두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자치회 활동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 두 분은 뭐 급여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봉사단체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지자체, 네. 군이나 시에서 네. 예산을 이렇게 팍팍 밀어주질 않아요. 네. 그건 이따 법제화와 관련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할 때만 수당이 나와요. 회의수당. 회의수당. 네. 이제 정기회의는 5만 원, 분과회의는 2만 원 그렇게 받아요. 근데 네. 자치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자치회 회비가 있어요. 네. 근데 5만 원 받잖아요. 바로 그건 회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거 빵원이에요.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비가 없고. 그러니까 마을로 찾아가서 뭐 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 손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 요번에 나갈게 해서 돌아가면서 19개 마을을 항상 갔던 분이 나갈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봉사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지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회의 수당이나 그 사무국장 인건비도 시군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예, 것 예. 같아요. 사실상 고되면은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예. 도시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아동 돌봄도 하고 어르신 건강 돌봄 프로그램 돌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지는 읍면마다 그 자치 담당관이라고 하는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의 저번에 몇 년 전이긴 하지만은 견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원래 저희 예를 들면은 홍성에서 삼국장이 하는 역할들을 그 담당관 행정에서 아예 그 담당 공무원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은 이제 계약직이나 맞아요. 네네 그렇게 또 주민 중에서 공무원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읍면마다 배정돼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네, 명칭이에요. 지원관. 네. 그거 이제 당진시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네.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그게 됐어요. 그래서 큰 사업비를 받아서 당진시에서 이제 14개 읍면동에 네. 골고루 이제 한 분씩 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선발했냐 하면 일본 주민들에게도 공고가 됐겠지만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들에게 먼저 지원관을 할 수 네, 있겠냐 해서 지원을 해라. 어. 안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들어간 사무국장들이 지원관이 된 사람들이 대여섯 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돌아갔죠. 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새로운 자치 지원관 분들은 고생을 좀 했죠. 모르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그 긴밀하게 협조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대화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그 자치 지원관이라는 네, 분들이 네. 5년 동안 계약이 매년 계약을 하면서 5년 최장이 5년이에요. 그래서 2024년 12월 말로 다 끝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실 때 자치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해주니까 사무국장의 역할이라 했는데 물론 사무국장의 역할을 거의 했는데 안 하는 데는 하지만 그걸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무국장은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치지원관은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 서로 민관 협력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고 결론을 짓는 거 좋지만 내 일을 그분에게 준다?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군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았던 그렇습니다. 단체장인가 네, 보네요. 그러니까 자치 단체장의 어떤 관심과 역량에 맞아요. 따라서 네. 주민자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맞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조례나 지원 그래서 시군마다 다른데요. 네. 근데 그 아까 질문에서 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들도 다 무조건 봉사직이고 네. 정기회의 수당만 회의비를 2만 원씩 받고 네. 있어요. 2만 원. 네. 그 그- 분과회의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은 네, 네. 홍성군이라는 자치단체에 네, 네. 그 주민자치에 대한 네. 뭐 관심이나 지원 어느 정도예요? 그래도 네.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네. 그래도 이제 최소 운영비,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지원이 되거든요. 반대로. 물론 작년에 한 상반기 동안에 지원을 못 받은 기간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18년, 19년부터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전환을 독려하면서 한 3년 동안은 한 연 3천만 원 정도 그 3천만 원 내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라거나 뭐 운영비, 네, 회의 운영비라거나 총회 진행비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좀 그쵸 푼돈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8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래도 자치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계속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야금야금 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고 이제 사무국장 한 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걸로 최소 일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운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작년에 근데 지원이 끊겼다가 네네네. 다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네.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인건비 한 명을 포함한 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부 위탁해서 홍성군에서. 네, 사무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당진시나 홍성군은 아예 안 하는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좀 맞아요. 상황이 나은 곳이다. 맞아요. 상황이 나은 편인 나은 거죠. 곳이다 볼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이 주민자치 지원관 저기를 하면서 네.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네. 좀 썰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그쵸. 주민자치 네. 과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컸어요. 공유 주민자치 그 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과가 아니라 다른 팀으로 다른 부서의 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규모가 확 줄어가지고 역할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지원이 조금 행정적인 지원이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서 그 널뛰지 않는 좀 주민자치회가 좀 보장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도 홍성군에서는 작년에 지원 끊겼다가 다시 이제 재개될 수 있었던 거는 네. 주민자치 협의회라고 각 맞아요. 읍면에 또 회장님들이 하는 회의체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소집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피력을 했고 그래서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후엔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주민자치회 간에 각 읍면 안에서도 읍면 그 시군 안에서도 회 간의 그런 이제 합의와 협력이 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안하고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들었는데 운영하시면서 혹은 활동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주민자치가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 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네,
그때 이제 이장단이라든가 네. 지역 단체, 네. 주민들까지 네. 반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마을 사업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장단이 또 많이 협조를 해줘야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단체, 그러니까 관변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뭐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을을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마을 사업을 이제 19개 마을을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장님한테 승인을 받았냐? 주민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전박대? 물건 팔러 온 그런 어떤 노점상 취급을 하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 이장님들도 아이고 별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지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 주민자치에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민자치에서 협의를 했죠. 우리 홍보를 하자. 마을에 주민자치가 뭐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우리 회보를 하나 만들자. 허접한 그런 적이지만 A4 용지만한 걸로 해서 A3로 접어가지고 칼라로 그것도 올 칼라로 해서 마을에다 600부씩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0부씩 돌려서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각 단체 회의라든가 이장단 협의회에서 다니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갔죠. 그 마을 주민들에게도 주민자치 이런 거다. 그래서 그걸 한 4, 5개를 했나 전반기 4,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 봤어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할 텐데 많이 좀 와서 마을회관에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 해 전반기에만 그치 후반기를 들어서면서 많이 좀 좋아지고 이제 주민들이 내년에 또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그 사업을 이어나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에서 풀어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쉽게 풀어가는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문제는 이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이제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장님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잘 다독였던 어떤 계기나 활동들이 있으셨을까요? 읍면은 이장님들이 최고예요. 이장님들이 허락 없이는 모두 못해.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저희는 그런 상황을 잘 몰랐는데 네. 왜 우리 마을에서 주민자치가 뭔데 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서 뭐를 하느냐. 네네. 그건 내일이다. 라고 거부를 하고. 네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 사업 그리고 고대면의 그런 일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민자치회가 일을 뺏어가는 조직이 아니라 이장님과 마을의 일을 풀어가는 협력자이자 파트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를 이제 계속 알리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소통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활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장공면에서는 활동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기억나는 어려움 있으신가요?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라거나 각 기관 단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장공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주민자치회가 결성되기 전에 이제 지역의 미래를 이제 같이 논의하는 지역 몇몇 지역 리더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자치회가 결성될 때 그래도 이장 협의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뭐 면 분야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초기 네네. 자치회를 좀 이끌어갈 때 그런 방패막이는 되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자치회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자치회 내부에서도 사실 저희가 자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회의 운영을 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초기 세팅할 때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막 회의를 2시간, 3시간 하니까 난 이제 힘들어서 안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견들을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한 1년 동안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희도 정리가 됐던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주민총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것도 되게 이제 이견이 분분했거든요. 행정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면 해결해주고 주민들도 얘기하면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들으러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학습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아 이게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차가 되니까 저희가 3번째 찾아가는 총회를 했거든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장님들 또 바뀌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이 잘 됐다가도 잘 안 되는 마을도 있고 잘 안 돼가다가도 잘 되는 마을도 있고 조금 더 폭넓게 움직여야 되는 과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기보다는 나선형의 어떤 맞아요. 구도로 네. 같이 경험하고 같이 학습하고 같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주민들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웃 뭐랄까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단체에게도 직능단체들이나 이장님들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속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체가 우리가 하니까 오세요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관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 할 때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른 마을들로 계속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해서 하세요라고 그 묻는 과정들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농촌에서는. 네. 근데 이제 두 지역 모두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 찾아가는 일 중에 혹은 좀 기억에 남은 인상 깊은 어떤 만남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근데 너무 많이 찾아가서 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 몇몇이 계속 찾아간다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로 만나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활동들, 돌봄 활동들은 돌봄 활동대로 또 마을에 찾아가고 예를 들면 뭐 마을의 쓰레기 문제, 영농 폐비닐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처음에는 의견을 물으러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교육으로 찾아갔다가 또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찾아가고 또 이제 중심지 면소재지에서만 하던 자치 프로그램을 이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런 그리고 뭐 마을 저희는 이제 장곡 한 바퀴라고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2년 3년 동안에 이제 마을 찾아가서 같이 그 마을 길 걸으면서 이장님께 설명도 듣고 하는 탐방 프로그램 같은 걸 했었는데 또 그럴 때 찾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자치위원 모집할 때도 저희가 2기부터는 1기 때 또 어려웠던 게 어떤 마을에서는 여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위원으로 참여하시지 않는 마을들이 있어서 2기, 3기를 모집할 때는 꼭 마을에서 한 분씩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마을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또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꼭 홍보를 해서 꼭 이 마을에서 한 분 이상은 좀 참여해달라고 또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들기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신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와서 상담해주고 오기를 원하지만 주민자치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책 사업을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그 시 구에 되는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시군 단위 사업을 하겠죠. 그렇죠. 읍면에서는 또 읍면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그분들은 거의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방문해서 협의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주민자치는 저희가 좀 많이 찾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는 마을을 찾아가고 주민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야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것이 그걸로 모든 것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다른 주체들은 좀 나왔는데 면사무소는 뭘 하나요? 주민자치회랑 어떤 뭐 역할이나 관계가 있나요?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기존의 어떤 정책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은 전달 체계의 네네네. 전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서 면정을 기획하는 기능은 행정복지센터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것인지 그 기능 산업팀이면 산업팀, 복지팀이면 복지팀 이렇게 하긴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 면장님 권한으로 뭔가 장국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큰 기획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예산도 없고 또 잘 모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구석구석을 잘 모르시고 하지만 자치회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더 조금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근데 모르거나 잘 작동되지 않았던 어떤 정책과 이런 주민 의견들을 매칭할 때 행정과 그래서 자치회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찾아가는 주민총회 했을 때 나왔던 이제들을 잘 모아서 처음에는 면장님, 부면장님, 뭐 각 팀장님들이랑 자치회 임원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마을에선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원래 있으니까 그 마을에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면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군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잘 얘기해 보시라.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는 그런 협의가 잘 되는 단계도 있었었고요. 근데 또 이게 좀 관습화가 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오시는 분에 따라서 그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지 이제 어떤 제안 사업이든 공모든 이런 데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행정에서도 또 자치회 자체도 운영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그 책임이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자치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담당 주무관과 사무국장이 잘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황들을 공유하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자치에 담당하시는 이제 면의 공무원은 가장 바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을 많이 하는 가장 막내 뭐 이런 분한테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좀 아쉽죠. 네. 쉽지가 않네요. 주민자치 활동한다는 게 보람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뭐가 주민자치 법제화가 돼야 주민자치가 그래야 법적으로 이 보장을 받고 재정적인 그 법제화를 하면 사무국장도 재정적인 그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주민자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주민세가 나가잖아요. 주민세를 다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주민자치 법제화가 됐으면 주민자치에 일정 금액을 주고서 그거 자체적으로 살림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쓸 수 있게.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뭐냐면 주민자치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도 공모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서게 돼요. 시 도에 우리 좀 달라. 근데 매년 올해 A라는 사업하면 내년에 된다? 보장이 없어요. 이제 그걸 따기 위해서 또 수업 찾아가서 또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줄 서기와 더불어서 시도에서는 그걸 또 미끼로 그런 병폐가 없어지려면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행재정적인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뭐를 추구하고 싶으세요, 소희쌤? 그냥 이게 너무 큰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스스로 그 읍면 단위에서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나 자원들이 좀 보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치 프로그램을 사무위탁하는 것도 어떤 지자체장이 어떻게 보면은 재량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주민 참여 예산이라거나 자치의 제한 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다 공모의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을 심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또 행정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제안했던 주민들의 취지나 상황들은 모른 채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조금 맡겨서 여기서 좀 재량껏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고 뭔가 운용해 볼 수 있는 자원들을 좀 읍면 주민자치회에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치회 자체에 재량권이 많이 부여돼야 되겠네요. 좀 제도적으로 보장된 다음에.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자율적인 이제 그런 조직과 필요와 경험들이 좀 쌓이고 또 그것들이 같이 힘이 모여서 요구가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제도나 이런 정책이 앞서가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먼저 경험해봤던 지역들이 또 연대해서 다른 지역들 자치 조직들을 좀 함께 이제 경험들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치회를 하다 보면은 좋은 사례도 많지만 부족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부족한 사례에 집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다툼은 있죠. 회의적 논쟁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촌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그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반부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라든가 그 지역의 그런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면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군이나 면에서 다. 그렇죠. 그것은 전 주민 민착형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그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하고 찾아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점차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면이나 읍면에서는 그들이 와서 이제 민원 처리해 주는 것뿐이지 그 주민들을 찾아가서 1대1 만나든지 아니면 그룹을 만나서 하는 그런 행위는 안 하길랑요. 그 역할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읍면, 면 단위에서 조그만 3,000명, 5,000명 있는 그런 면 단위에서 그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또. 주민의 필요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 맞아요. 네. 그걸 말씀을 안 했네. 그 맞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알고 해결책도 그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는 그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는 너무 큰 얘기지만 말씀 물어보셨던 농촌에서 왜 또 주민자치냐라는 말에 생각을 해보면은 도시는 워낙 그 기능들이나 그게 공공의 영역이든 시장의 영역이든 빈틈없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 됐든 보건 의료가 됐든 문화복지가 됐든 다 그 기능들을 이제 시장이 수행하든 공공이 촘촘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면 지역은 너무 공백이 많거든요. 심지어 쓰레기도 저는 이제 농촌에 살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놨는데 왜 안 가져가 주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제가 차가 없이 살았기 또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타는 것도 너무 어렵고 어렵죠. 병원 가기도 어렵고 영화 한 편 보러 가기도 어렵고.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공공이 해주던 것들 혹은 이제 돈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었던 서비스들이 농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작동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행정에게 또 다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게 이제 이 저밀도 사회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그 비용과 효율의 문제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버스를
한 번만 더 들어와 달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대번 근데 지금 가는 것도 빈차로 가잖아요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동네에 뭐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슈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문구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그걸 하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역들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자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농촌에서 주민자치가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네.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 마을이 있어요. 3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그분들이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작년에 그 제한 사업으로 시책 제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 행복버스를 운영해 달라. 그래서 올해 그걸 처음으로 저희 정미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물론 그 행복버스가 그 뭐지 카니발, 네네네. 그 9인승 네. 그만한 차로 다니는데 효율성이 좀 높아요. 근데 물론 항상 꽉 차서 가진 않아요. 이제 콜 방식이에요. 네네네. 여기 몇 시에 나가려고 이제 와주세요. 그럼 돌다가 이제 그 시간에 가서 네. 그 어르신 모시고 이제 그 행선지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데 그것만 해도 오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마을에 정미에는 약국이 없어요. 네. 의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약품 판매 자판기. 그걸 의약품 자판기. 그렇지. 의약품 자판기요? 네. 좋네요. 한 2개 설치해주면 그 필요한 분들은 편의점에서도 팔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의약품 뭐 그런 걸 제안해서 참여 예산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들어서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면에선 그런 거 신경 보건소 있잖아. 지소가 있잖아요. 각 마을에 이렇게 하나씩 조그맣게라도 진료소, 네. 그런 데서 이용하면 그게 밤에는 안 열잖아요. 맞아요. 5시, 6시 문 닫고. 네. 그런데 약은 어디서 사?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필요성 속에서 녹여주셨지만 주민자치가 만든 지역의 중요한 변화잖아요. 삶의 변화. 그렇죠. 예. 네. 장곡에도 뭐 하나 사례를. 저희도 공간 하나가 네. 원래 이제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던 건물이었는데 자꾸 면에 이런 빈 건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조직도 이렇게 직원을 줄이면서 축소되면서 통폐합돼서 이제 홍동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 지금 다시 오시긴 하셨는데 치안센터도 한동안 한 1년 동안에는 상근 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는 빨래방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이야 좀 좋은 세탁기 큰 세탁기 사서 이불 빨래 하거나 읍내 코인 세탁기 빨래방 가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고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면 특히 자녀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제 해주시지 않으면 이제 1년 내내 같은 이불 깔고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빨래 좀 해드리면 좋겠다. 이불 빨래 깨끗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그 예비군 중대본부 무기창고 한 켠을 이제 참여예산 받아서 빨래방을 조성해봤더니 그 생각보다 너무 잘 이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다른 지역단체들과 회의하고 행정의 도움도 받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각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돌봄반장님들이 또 그 마을에 어르신들 빨래 갖고 와서 이제 배달해 주시는 수고도 해주시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게 잘 굴러가니까 이제 빨래방 오시는 분들이 여기 테레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와 여기 뭐 커피 하나 마실 수 있는 싱크대도 하나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옆에다가 공유 주방을 만들어가지고요. 네, 또 거기서 이제 뭐 저희 적십자 봉사의 반찬 봉사를 하시는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제 주민들의 베이킹 뭐 그런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또 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지역아동센터의 활동들을 같이 하기도 하면서 이 공간이 활성화가 되고 올해 그래서 또 한 달에 2번씩 분식집을 열기로 했어요. 장곡면에 분식집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떡꼬치 사 먹고 그런 추억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 해서 자치회랑 학부모회랑 이제 협력해서 봉사로 장곡 분식을 이제 열다 보니까 또 주변 할머니들이 오셔서 빙수를 처음 드셔보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빨래방이 되니까 근데 바짓단 줄이고 고무줄 끼러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게 불편하니까 수선집도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 작은 공간에 수선집도 이제 수요일마다 여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성취가 처음에는 될까? 누가 이용하겠어라고 했는데 작은 그 경험들이 같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저기 노인회관 2층도 비었는데 거긴 뭐 할까?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금 자치회 사업으로 그 노인회관 2층을 또 집수리 봉사단 교육을 하면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 조금씩 만들어 이거 해보니까 되네 하는 경험들을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다음을 기획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방 것도 하나 하고 있어요. 주니까 네, 맞아요. 방 하나 주니까. 네. 카페도 만들고. 네, 네. 수선집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던 좀 재정도 지원이 되고 권한도 좀 보장이 되는 자치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아서 네. 예를 들어서 팔순 어르신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그 연사가 되시는 분들 모여서 한번 팔순 잔치를 마을에서 크게 공동 잔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축제 형식으로 하든지 네. 그래서 그분들은 비록 하루지만 네. 하루 동안에 그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단 네. 자체 수년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과제처럼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주택이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저희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이든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활력이 그렇죠. 생기고 새로운 일도 생기고 초등학교도 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빈집은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네, 싸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지역에 좀 농촌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주셨겠지만은 장곡초 가족유치 캠프를 하거든요. 네. 그 캠프에 5가족 모집하는데 막 26가족 신청하고 그래요. 근데 숙소가 없어서 못 받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온다고 해도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 홍성읍이나 내포에서 지내면서 장곡으로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좀 그리고 개인이 돈이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1번이고 2번째는 교통이에요. 이렇게 병원에 가고 장을 가실 때 어쩔 수 없이 읍으로 가야 하거든요. 평생 운전해 보시지 않은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아동 청소년들이 이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만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대안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제일 큰 돈도 많이 들고 기존의 이제 제도의 제약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이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대로 네네. 주민자치가 그 변화를 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오늘 읍면의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변화를 꿈꾸는 두 주민자치의 위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주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읍면의 꿋꿋한 풀뿌리 같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읍면을 더 깊고 즐겁게 알아갈 주제로 저희 자분자분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로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팟빵 등 오디오 채널로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읍면자치의 또 다른 풀뿌리가 되고 싶은 읍면동리 도시공부 채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분자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